안녕하세요. 동원세TV의 가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요즘에 원피스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편집 없이 올릴 생각입니다. 워낙 전개가 빨라지기 때문에 편집하고 뭐하고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마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고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수익을 목표로 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가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요즘에 가반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루피가 그 죽음으로 인해 각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물을 물리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반이 죽지 않는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엘바프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는 마지막에 루피가 각성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각성을 하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폐왕색 패기를 조이보이보다 더 강력하게 내뿜어서 이무나 나머지 신의 기사단을 성지 마리의 조화로 돌려보내면서 무승부 형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요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 가반이 죽지 않은 세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가반과 루피의 관계입니다. 사실상 가반이 죽는다고 해서 루피가 각성할까?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에요. 관계성이 너무 아직 친분이 두텁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각성을 한다고 치면 과연 이물을 물리칠 것인가? 지금 전개상 저는 무승부로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성을 했는데 안 물리치기도 그렇고, 뭐 각성을 죽었는데 안 한다는 것도 그러면 가반의 죽음에 의미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면 이제 가반이 그래서 두 번째 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토리상 각성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소년 만화물을 보고 그리고 영웅물을 보다 보면 그 분노에 의해서 각성을 하고 그 각성에 의해서 힘이 강력해지면서 적을 물리치는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잖아요. 특히 이제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분노에 의해서 초사양이 되고 초사양 2가 되고 뭐 이러면서 각성 단계를 누군가 타인의 죽음에 의해서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원피스는 어떤 인물도 타인의 죽음 때문에 급격하게 어떤 레벨업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원피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잘 새겨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론이 있습니다. 근데 아론은 자기 앞에서 형이 죽었지만 뭐 사실 악마의 열매 능력자도 아니고 각성한다는 자체가 좀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빼더라도 일단 여기서 초파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초파는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을 눈앞에서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동물에다가 거기다 사람 열매를 먹어서 충분히 뭔가 각성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성 따위는 없었다. 그냥 슬퍼만 했다. 분노만 차올랐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 루피 또한 정상결전에서 에이스를 잃으면서 실신을 합니다. 만약에 분노 때문에 한 단계가 올라간다면 기어 5나 기어 50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정상결전에서 됐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사명에 의해서 각성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보 마찬가지 뭐 기억상실이 걸려 있었지만 실신을 했고, 캐럿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드로의 죽음에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전투력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모모노스케도 악마를 먹고 다시 카이도를 대면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분노 게이지가 차서 악마 열매가 각성한다거나 그래서 카이도하고 뭔가 카이도한테 한 방이라도 먹인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로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흰수염이 죽을 때 아무리 명령이었지만 흰수염 해적단의 어느 누구도 그 분노에 의한 슬픔에 의한 각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원피스는 타인의 죽음으로 인해 파워업하지 않는다가 사실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많은 소년 만화나 히어로물들, 영화, 그 밖에 드라마들을 보다 보면 그 분노가 각성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파워업한다. 그래서 적을 물리친다가 약간 공식처럼 머리에 박혀 있고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가반 또는 우스갯소리로 우소비 루피의 각성제로 쓰일 것 같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타인의 죽음으로 각성 형태를 보인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각성제 목적으로 가반이 죽을 것이다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어떤 원피스 공식에 비춰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루피가 조이보이보다 더 거대한, 더 강력한 폐양색을 뿜어서 제가 처음에 예상했듯이, 이건 제 예상입니다. 뭐 진실이 아니라 뿜어서 이제 다른 이무나 다른 신의 기사단을 성지 마리조아로 보내느냐. 근데 여기서 각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피스에도. 그게 언제냐면 죽음 이후에는 각성이 없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냐면 죽기 직전입니다. 루피를 예로 들어보면 루피가 에이스가 죽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신했죠. 누구나 알다시피. 하지만 에이스가 처형단다고 칼이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루피가 폐왕색 패기를 쓰지도 못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발동을 시킵니다. 즉 루피나 원피스 캐릭터들은 어떤 캐릭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죽기 직전에 에너지가 폭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반이나 또는 거인 로키가 죽기 직전에 아마 루피가 각성을 해서 그 지금 만신창이된 몸으로 조이보이보다 강력한 폐양색을 순간 무의식적으로 내뿜어서 성지 마리조아로 신의 기사단이나 이무를 보내지 않을까.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근데 어쨌든 만신창이는 우연히 한번 발동했는데 그럼 다시 성지 마리조아에서 이무가 오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무가 성지 마리조아에서 엘바프로 왔을 때 피를 흘립니다. 최초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옮기는 것도 데미지가 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성지 마리조아를 떠나서 이동하는 자체는 굉장히 큰 몸에 부담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아니 저 녀석이 약한 줄 알았는데 조이보이보다 더 대단한 폐양색 피기를 뿜다니 하지만 지금은 갈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가 되고 일단 무승부로 끝나고 루피 또한 저런 강한 녀석이 있었다니 하면서 또 가반한테 신의 기사단이나 이무와 어느 정도 상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자기가 만약에 제 예상대로 강력한 패기를 내뿜었다면 그 패기를 각성한 패기를 또 한번 컨트롤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90화가 기대되는 시기네요. 요즘 전개가 빨라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볼 거고요. 편집이 없다 보니까는 자막도 좀 없을 거고 버벅거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편하게 보실 분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